엄마가 사라진 날. 미국의 어느 농장, 옥수수를 따던 에일린 아줌마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바람에 아줌마가 운전하던 트랙터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며 드넓은 옥수수밭을 마구 뚫고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옥수수밭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에일린 아줌마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웃어댔어요. 한참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던 트랙터는 밭고랑 한쪽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쾅쾅! 잠시 후 911 소방대가 달려와 부서진 트랙터에서 아줌마를 끌어냈어요. 부상당한 아줌마는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웃었어요. 아이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아줌마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한편 베트남 메콩강 수상시장, 작은 배를 타고 다니며 과일과 음료수를 파는 메이링 아줌마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고깔 모자를 쓴 메이링 아줌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과일을 팔고 있었어요. 신짜오, 과일이 싱싱해요. 시원한 주스도 있어요. 그러다가 메이링 아줌마가 갑자기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웃을 때마다 배가 출렁거렸지만 메이링 아줌마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아줌마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출렁이던 배는 결국 뒤집히고 말았어요. 한참 뒤 달려온 경찰이 메이링 아줌마를 구해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또 한편 이곳은 한국의 기사식당이에요. 김복녀 아줌마가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며 마구 웃기 시작했어요. 아줌마가 몸을 비틀며 웃어대자 산더미같이 쌓인 접시들이 무너지며 깨졌어요. 큰 소리에 놀란 식당 주인이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가 보니 김복녀 아줌마가 깨진 유리 접시 위에서 뒹굴며 웃고 있었어요. 등과 다리에서 피가 났지만 아줌마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식당 주인은 놀라서 다가가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하이린의 집 아침 풍경이에요. 지금 전 세계 여성들 사이에 끊임없이 웃게 만드는 괴질이 번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웃음병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와 의사들이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성인 여성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 뉴스를 귀로만 듣고 있던 하예리가 물었어요. 세상에, 저런 병이 있어요? 정말 무섭네요. 저 웃는 병. 그러게 말이다. 저런 병은 평생 처음 듣는구나. 엄마도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심각한 얼굴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이상한 건 여자들만 저 병에 걸린다는 거야. 여보, 당신도 조심해요. 괜찮을 거예요. 난 주로 집에만 있는데 뭐. 저 병은 밖에 다니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전염병 같은데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좀 걱정이 돼서 그러지. 저 늦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하예리는 입에 있는 음식을 우물대며 책가방을 맸어요.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들, 조심해서 잘 다녀와. 하예리 새 잠바가 아주 멋지네. 아빠가 신발을 신는 하예리 뒤통수에 대고 말했어요. 하예라, 잠바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 이따가 시간 맞춰서 학원에 꼭 가고 운동장에서 드론만 날리고 있지 말고. 엄마가 재빨리 덧붙였어요. 네. 그리고 학원 갔다 와서 방 청소해. 엄마는 돼지우리 절대 안 치워준다. 네가 돼지가 되든 말든. 알았어. 하예리는 엄마의 잔소리가 이어지자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따가 친구들 잠깐 만나러 나갈 거니까
엄마 없다고 게임하지 마. 숙제 다 해놔야 돼. 한자 학습지 온 거 풀었나 안 풀었나 볼 거야. 엄마 잔소리를 피해 하엘이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달려가자 엄마 잔소리가 길게 따라왔어요. 박하엘! 복도에서 뛰지 말랬지? 하엘이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비로소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살겠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곧 엄마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따라붙었어요. 7층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외치는 엄마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어요. 하엘이 너 잠바 잃어버리고 오면 엄마한테 혼나? 알았다니까요. 귀를 막으며 하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일아, 엄마 잔소리 지겹지? 같은 동 12층에 사는 민지였어요. 머리 아파. 우리 엄마도 그래. 넘어지니까 뛰지 마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더러운 거 만지면 손 씻어라. 맨날 잔소리야. 하엘이 머릿속에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영화에서 본 장면 때문이에요. 엄마들이 인공지능 로봇이면 좋겠어. 우리가 원하는 걸 척척해주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게 말이야. 엄마들이 로봇처럼 바뀌면 좋을 텐데. 아니면 단 며칠만이라도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도 괜찮고. 그럼 우린 자유세상이라며 신나게 놀 수도 있고. 누가 아니래. 그럼 진짜 좋겠다. 하엘이와 민지는 즐거운 상상이 들떠 웃었어요. 두 아이 곁에는 엄마의 잔소리 듣는 많은 아이들이 서둘러 학교로 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하굣길이었어요. 하엘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어요. 아직 늦봄인데 조금 전에 학교에서 드론을 날려서인지 온몸에 땀이 줄줄 흘렀어요. 하엘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쓱 닦았어요. 드론 날리는 거 참 재밌었는데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어쩌지? 친구들과 드론 고개 비행을 하느라 학원을 땡땡이 쳤기 때문에 엄마에게 뭐라고 둘러대야 하나 걱정스러웠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핑곗거리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어가는 아저씨가 보였어요. 그래, 저거야. 아파서 보건실에 누워있다 왔다고 하면 되겠다. 하지만 금세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아 불안해졌어요. 그러면 왜 전화 안 했냐고 할지도 몰라. 그러면 핸드폰이 망가졌다고 해야지. 하엘이는 핸드폰을 정말로 망가뜨릴 수는 없으니 배터리를 빼놓았어요. 나중에 배터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약간 안심을 하며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아차 싶었어요. 아침에 입고 간 잠바를 학교 미끄럼틀에 걸쳐놓고 그냥 왔다는 사실이 퍼뜩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난 엄마한테 죽었다. 지금 다시 학교에 가서 잠바를 가져오면 너무 늦을 테고, 그러면 엄마는 더 화가 날 테고, 그 다음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쩌지? 잠바는 학교 보안관 아저씨가 걷어서 분실물 보관소에 갖다 놓을 거예요. 거기에는 아이들이 잃어버린 자잘한 물건들, 잠바나 운동화, 신발 주머니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이에요. 하엘이는 엄마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다시 조금 큰 소리로 불러보고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없다. 다행이다. 잔뜩 마음을 졸이던 터라 한층 신이 났어요.
하예리는 가방을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제 방 컴퓨터부터 켰어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동전은 밥 터는 하예리가 아주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밥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동전이 쌓이는데 누가 더 많은 동전을 모았느냐에 따라 재벌이 되기도 하는 게임이에요. 하예리는 게임에 빠져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다가 배가 고파지자 거실로 나왔어요. 벌써 6시였어요. 엄마가 예약해 놓았는지 갑자기 텔레비전이 켜졌어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웃음병이 상륙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웃음병은 아기를 낳은 적이 있는 여성들만 걸리는 특이한 병이라고 합니다. 출산 호르몬과 관계된 것으로 의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기를 낳지 않은 처녀들이나 아기를 낳은 지 오래된 할머니들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안전하다고 합니다. 별 희귀한 병도 다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저께 본 뉴스가 생각났어요. 그러고 보니 미국의 농부 아줌마나 베트남의 행상 아줌마, 그리고 한국의 기사식당 아줌마도 아기를 낳은 엄마인 모양이에요. 하예리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우리 엄마도 혹시? 하지만 하예리는 곧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엄마가 그런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내보내는 방송이 들려왔어요. 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도 웃음병이 덮쳤습니다. 오늘 오후에 125동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부들은 외출을 삼가고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신 어머니들께서는 서둘러 귀가하시도록 연락하기 바랍니다. 125동은 바로 옆 동이라서 하예리는 더러 겁이 났어요. 엄마가 멀리 외출했는지 궁금해져서 안방에 가서 장롱문을 열어보니 외출용 핸드백은 그대로 있었어요. 현관 쪽으로 가서 신발들을 살펴보니 엄마가 장 보러 갈 때 신는 슬리퍼만 없었어요. 엄마가 멀리 간 게 아니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부엌 식탁 위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다시 불안해진 하예리가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하예리는 사방팔방 엄마를 찾아다녔어요. 아파트 복도부터 돌아보고 아파트 상가에도 가보았어요. 저녁 준비하러 창거리를 사러 온 엄마들로 북적대야 할 상가는 썰렁했어요. 하예리는 혹시 엄마가 차를 타고 나갔나 싶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았어요. 엄마! 주차장 저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하예리는 자동차 옆에 쓰러져 정신없이 웃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어요. 엄마 옆에는 창거리를 담은 장바구니가 떨어져 있었어요. 하예리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 왜 이래? 엄마! 거의 정신이 나간 듯 웃고 있는 엄마였지만 가만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너무 많이 웃어서 지쳤는지 기운이 없어 보였는데 요란한 웃음만은 그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놀란 하예리가 몸을 잡고 흔들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엄마! 정신 차려! 엄마! 하예리는 엄마를 붙잡고 어쩔 줄 몰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순찰을 돌던 수희 아저씨가 하예리와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웃음병에 걸렸나 봐요. 수희 아저씨는 놀라서 곧바로 119에 전화를 했어요. 예. 여기 참 좋은 아파트 126동 지하 주차장인데요. 예. 웃음병 환자가 발생했어요. 예, 빨리 와주세요. 잠시 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급차가 달려왔어요. 마치 우주복처럼 생긴 오렌지색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엄마 몸에 밀봉 포장지 같은 팩을 씌워 들것에 실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엄마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를 따라가려고 들것에 매달리는 하이리를 구급대원이 떼어놓았어요. 얘야, 집에 가 있거라. 병원에서 연락할 거야. 구급차가 떠난 뒤 울면서 집에 돌아온 하이리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 그제야 아빠 생각이 난 거예요. 마침 아빠는 집에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아빠, 빨리 와요. 엄마가 우수병에 걸렸어요. 119에서 싣고 갔어요. 알았다. 하율아, 울지 마. 아빠가 얼른 집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하엘이가 놀랄까봐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날 하엘이네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두 5명의 엄마들이 웃음병에 걸려서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해요. 하엘이는 단짝인 민지의 엄마도 웃음병에 걸렸다는 민지 전화를 받고 더더욱 슬퍼졌어요. 그날 저녁 하엘이는 아빠와 함께 엄마가 입원한 온누리병원으로 갔어요. 하지만 병원 입구부터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붉은색 글씨가 커다랗게 보였어요. 아니, 왜 면회가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아빠는 병원 경비원에게 화가 나서 따져 물었어요. 아내가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쓰러졌는데 가족이 면회를 못한다니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국가에서 위험한 전염병일지 모른다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면회를 금지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요. 아니, 그러면 지금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멀리서라도 얼굴을 못 본단 말입니까? 아쉽지만 이걸로 보십시오. 병원에 갇힌 엄마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병원 곳곳을 비추는 CCTV를 보는 것이었어요. 최첨단 병원이어서인지 엄마가 있는 병실 번호를 누르자 병실 CCTV가 커다란 화면에 떴어요. 화면 앞에는 마이크도 설치돼 있었어요. 이 마이크로 대화를 할 수는 있는데 저쪽에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앞으로 다가서니 침대에 누운 엄마가 보였어요. 엄마! 하엘이가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엄마는 침대에 묶인 채로 계속 웃고만 있었어요. 엄마, 나 하엘이야, 엄마. 여보, 정신 차려봐. 나야, 나. 엄마는 너무 웃어서인지 아까보다 헬스케진 모습이었어요. 하엘이와 아빠가 애타게 불러도 엄마는 계속 웃기만 했어요. 그때 경비원이 안 됐다는 듯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저 환자들이 저렇게 웃기 시작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웃습니다. 병원 경비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병은 처음 봤어요. 웃다가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엘이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그게 나도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갑자기 미생물이 되어버린다는구나. 참 이게 참... 그 말을 들은 아빠와 하엘이는 소름이 끼쳤어요. 미생물이요? 초기에 이 병에 걸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몇 달 뒤 미생물이 되었대. 정말 큰일이었어요. 엄마가 미생물이 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엘이는 너무 무서워 정신이 다 아득해질 지경이었어요. 아빠도 얼굴이 무척 어두워졌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세계적인 병이지 않습니까? 똑똑한 의사들이 몇 달 사이에 원인도 밝히고 백신도 만들어낼 겁니다. 예. 경비 아저씨는 하엘이와 아빠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때 하엘이는 갑자기 민지도 걱정이 되었어요. 아저씨, 혹시 민지 엄마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민지 엄마? 민지 엄마가 누구니? 우리 아파트 같은 동 12층에 살아요. 민지는 제 친구예요. 걔네 엄마도 여기 실려왔어요. 다들 따로 격리되어 있어. 가족들이 오면 병실을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지. 넌 가족이 아니고 친구라서 보여줄 수는 없어. 민지 엄마도 걱정되네. 하엘이는 잘 우는 민지가 걱정되었어요. 하엘이와 아빠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어요. 엄마가 어서 나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내일 모레 또 가보자. 아빠가 내일은 회사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아서. 아빠는 자꾸 병원 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네, 아빠. 하엘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하엘이가 샤워를 하고 나오니 아빠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웃음병이 급속하게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속보였어요.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웃음병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서인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웃음병에 감염된 사람 숫자는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삼가고 특히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고 더욱 우울해진 하엘이는 컴퓨터 게임을 2시간이나 했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없어서 게임을 실컷 할 수 있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난 민지는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은 얼굴이었어요. 하엘아, 나 엄마 병원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그래, 같이 가자. 피곤한 얼굴로 하품을 하던 하엘이는 황급히 입을 막으며 대답했어요. 학교가 끝난 뒤 두 아이는 엄마가 있는 온누리병원으로 갔어요. 이럴 수가. 어제와 달리 오늘은 병원 근처에도 못 가게 커다란 장벽이 뺑 둘러쳐져 있었던 거예요. 많은 경찰과 총을 든 군인이 병원 정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엘이와 민지는 깜짝 놀라 경찰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나라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병원을 폐쇄했다. 근처에 있지 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 안에 계세요. 민지와 하엘이는 울상이 되었어요. 안 된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어서 돌아가. 두 아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경찰 아저씨는 개미 한 마리, 새 한 마리 들어갈 수 없게 철통같이 문을 막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두 아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의사와 과학자들이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밝히려고 밤낮으로 애쓰고 있지만 아직 모르겠다고들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더 많은 전염을 막기 위해 전국의 병원에 있던 환자들을 강원도 깊은 산 속에 있는 특별 요양원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여보세요? 우리 아내를 찾습니다. 지금 어디로 데려간다는 겁니까? 예? 화가 난 아빠가 온누리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급비 사항이라 지금은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신문사와 방송국 그리고 정보기관에도 전화를 했지만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하엘이는 그날도 12시까지 게임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민지야, 놀 수 있어? 하엘이가 민지네 집 초인종을 누르자 마스크를 쓰고 머리수건을 한 민지가 내다봤어요. 나 지금 청소 중이야. 아빠는 안 계셔? 응, 토요일인데도 일이 많다고 회사 가셨어.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게. 민지네는 온통 엉망이었어요. 민지 엄마가 특별 요양원으로 가고 난 뒤 집안 살림을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민지 아빠도 회사 일로 바빠서 집안을 돌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거실 여기저기에 먼지가 쌓이고 벗어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져 있었어요. 하엘이가 옷가지들을 빨래 바구니에 모아주자 민지가 걸레질을 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어? 엄마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건 나도 그래. 엄마는 당연히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맞아. 나도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왔어. 엄마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엘이도 따라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무슨 병이 더 심해지진 않았겠지? 영영 집에 못 오는 건 아니겠지? 엄마 보고 싶다. 두 아이는 어지러운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어요. 하엘이네 집도 아빠와 하엘이만 살다 보니 어느새 엉망이 되었어요. 특별 요양원에 간 엄마는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열흘 전에 경찰서에서 엄마의 웃음병은 그대로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이에요. 이것은 하엘이랑 민지네 집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한 달 사이 온 나라에 웃음병 걸린 엄마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어요. 웃음병에 걸린 엄마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까봐 바로바로 특별 요양원으로 보내졌어요. 그러다 보니 웃음병에 걸려 학교에 오지 못하는 선생님도 많았었어요. 남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대신하며 버티다 결국 학교도 문을 닫은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아기를 기르던 엄마들이 병에 걸려 사라지자 유치원도 난리가 났어요. 아빠들이 아주 어린 아기까지 유치원으로 데려와서 맡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기를 맡길 곳이 없는 아빠들은 회사에 아기를 데려가 보기도 했지만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어떤 아빠들은 아예 회사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이처럼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청소를 계속했어요. 맞아.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바보처럼. 참, 너 밥은 먹고 왔니? 아니, 밥이 어디 있냐? 라면으로만 일주일째 먹고 있는데 뭘. 우리 집도 계속 라면으로 때우는 중이야. 민지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는 내가 도와줄게. 하엘이가 설거지를 거들었어요.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두 아이는 소파에 걸터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무지하게 힘은 들었는데 아주 깨끗해지진 않았어.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하엘이는 민지 기분이 나빠 보여 걱정이 되었어요. 민지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슈퍼 가자. 아이스크림 먹고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랑 놀자. 응? 그래, 좋아. 민지와 하엘이는 지저분한 아파트 복도로 나섰어요.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웃음병에 걸렸기 때문에 복도에는 온통 쓰레기와 먼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쌓인 쓰레기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부지런히 청소를 하느라 했지만 절반 이상 인원이 줄어 손닿지 않는 곳이 더 많은 탓이에요. 아파트 상가의 슈퍼마켓으로 향하던 두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알립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종업원들이 웃음병에 걸려 특별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득이하게 슈퍼마켓도 당분간 문을 닫겠습니다. 언제 다시 문을 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땡땡 아파트 관리소. 그러고 보니 아파트 상가에 문을 닫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요에린의 헤어샵도 불이 꺼져 있었고
샤론이네 피아노 학원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달콤 베이커리, 개편한 애견샵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모두 주인이 여자인 가게예요. 진짜 큰일이다. 어떡해. 두 아이는 아파트 상가 계단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어요. 집도 학교도 동네 가게들도 모두 난리야. 엄마들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출 줄 몰랐어. 그러게 말이야. 정말 큰일이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아이들 대부분은 며칠씩 옷을 빨지 못했는지 꾀지지했어요. 얼굴이 어둡고 어깨도 축 처져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티가 팍팍 났어요. 옆에 있는 이편한 세계 아파트에서는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다쳤대. 엄마가 사라져서인지 아이들 행동이 엄청 거칠어졌다는 거야. 너도 조심해, 하이라. 알아. 아이들도 엄마가 없어서 불안하니까 엉뚱한 데 푸나 봐. 큰일이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참, 어제 뉴스 봤어?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는 전쟁이 났대. 왜? 웃음병에 안 걸린 옆 나라 여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다가 전쟁이 난 거래. 이 웃음병은 어디에서 온 걸까? 정말 걱정이야. 그때 민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빠다. 여보세요? 전화기에서 술 취한 민지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옆에 있는 하이리에게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민주 너 어디냐?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해? 뭔가 우당탕 깨지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엄마가 없어진 뒤 민지 아빠는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집에 와선 화를 내며 잔소리를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나 집에 가야 돼. 민지가 어두운 얼굴로 하이리에게 말했어요. 그래 민지야. 어서 가자. 두 아이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하이리의 마음까지 어두워졌어요. 게임 안내. 더 이상 게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엑센 컴퓨터는 여성 직원들이 모두 특별 요양원에 격리 수용되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엘이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켜자 화면에 이런 안내문이 떴어요. 웃음병 때문에 게임까지 못하게 되다니. 정말 심심해 죽겠네. 하엘이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빈 하늘 위로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다고! 입 밖으로 엄마를 부르자 참았던 눈물이 솟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함부로 대했던 일과 말을 듣지 않은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엄마, 빨리 돌아오세요. 하이린의 집도 민지네처럼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빠는 회사가 문을 닫자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민지 아빠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원에 실려갔다 왔다고 했어요. 하이리도 민지도 아빠들도 엄마의 빈자리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안방에서 자고 있던 하이리 아빠가 다급하게 하이리를 불렀어요. 아빠는 핸드폰에 날아온 문자 메시지를 하이리에게 내밀었어요. 참 좋은 아파트 126동 205호 이영숙 여사님은 오늘 북한산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웃음병을 치료하려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가족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라,
엄마가 요양원으로 옮겨졌다니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자. 정부에서도 병을 치료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아빠는 어두운 표정을 감추며 말했어요. 엄마와 아내 때문에 우는 아이들과 아빠들, 딸을 잃고 힘들어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나라에서 이런 안내 문자를 보냈어요. 텔레비전에서도 의사들이 열심히 웃음병의 원인을 알아내려 애쓰고 있으니 곧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는 방송이 계속 나왔어요. 그때 하예린의 집으로 민지가 찾아왔어요. 하예라, 너도 엄마가 어디 계시는지 문자 메시지 받았지? 응, 조금 전에 문자 받았어. 우리 엄마 보러 가자. 어? 우리가 엄마를? 그래, 당장 보러 가자고. 민지가 한껏 들뜬 목소리로 재촉했어요. 요양원에 우리를 들여보내줄까? 전에 병원에서도 입구를 막았잖아. 못 들어가면 가까이라도 가보자. 그래, 나도 멀리서라도 엄마 얼굴을 보고 싶어. 두 아이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북한산 기슭의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요양원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요양원 문은 총을 맨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 좀 보여주쇼. 지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게 생겼단 말이오. 우리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요. 누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누님이 없어서 애들이 매일 울어요. 요양원 앞에 몰려든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매달려 아우성을 쳤어요. 하지만 군인들은 차렷 자세를 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맞아, 우리는 저기 코빼기도 못 내밀겠어. 민지는 도저히 엄마를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민지가 울먹이자 하엘이 마음도 안 좋았어요. 뭐라도 민지를 위해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하엘이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민지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응? 어디로? 저쪽에 바위돌 보이지? 하엘이의 손가락 끝을 눈으로 따라가 보니 요양원 뒤에 산기슭에 커다란 바위들이 삐죽삐죽 솟아있는 게 보였어요. 저 위에서 보면 요양원이 다 보일 것 같아. 저기 가서 엄마를 찾아보자. 저긴 요양원이랑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만약을 대비해서 이걸 가져왔지. 하엘이는 메고 간 배낭에서 미니 드론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우와, 드론? 이거 어떻게 가져왔어? 어제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요양원에 접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드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 역시 넌 똑똑해. 우리 빨리 가보자. 민지와 하엘이는 요양원을 삥 돌아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숨이 턱이 차고 땀이 비오듯 했어요. 두 아이는 길도 없는 곳으로 뚫고 올라갔어요. 땅바닥이 찍힌 멧돼지 발자국을 보고 민지가 놀랐어요. 괜찮아. 지금은 낮이라서 멧돼지가 잘 안 나와. 하엘이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무서워.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힘을 내. 응, 알았어. 두 아이는 서로 잡아주고 당겨주며 마침내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발 아래로 요양원이 한눈에 보였어요. 와, 근데 너무 조그맣게 보여. 정말 요양원에 환자복 입은 엄마들이 깨알같이 보였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하엘이는 가방에서 드론을 꺼내 스위치를 눌렀어요. 드론이 바람을 가르며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요양원 쪽으로 내려갔어요. 드론 조종기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하엘이는 엄마를 찾았어요. 어디 계시지? 요양원의 엄마들은
따뜻한 햇볕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고 있었어요. 처음에 웃음병에 걸렸을 때처럼 심하게 웃는 엄마들은 다행히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도 내가 보고 싶을 텐데 어떻게 지냈지? 민지는 화면으로 얼굴을 바짝 가져갔어요. 그때 하엘이가 민지 엄마를 발견했어요. 민지 엄마는 늘 머리를 빨간색으로 물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눈에 잘 띄었어요. 민지야, 저분 너희 엄마지? 민지가 놀라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맞아, 우리 엄마야. 민지는 당장이라도 달려갈 듯이 서둘렀어요. 몇 달 동안 머리카락이 자라나와 윗부분은 까맣고 아래만 빨간 머리에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민지 엄마가 틀림없었어요.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엄마! 민지가 소리쳤지만 엄마는 민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웃고 있는 민지 엄마는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너희 엄마 별로 가족들을 안 보고 싶으신 것 같아. 민지는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을 거야. 그때 모니터를 보던 하엘이가 놀랐어요. 민지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엘이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입을 가리며 호호 웃으면서 무슨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지 서로 어깨를 쓰다듬고 머리를 만져주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드론이 찍은 화면을 보니 여전히 미친 듯이 웃는 엄마도 있긴 했지만 많은 엄마들은 병이 꽤 나은 것 같이 보았어요. 두 아이는 드론을 불러들인 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자신들의 걱정과 달리 엄마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혼란스러웠어요. 집에서는 잔소리하고 화내고 소리치느라 찌푸렸던 엄마 얼굴이 요양원에서는 밝기만 했어요. 웃음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정말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두 아이는 엄마 표정에서 약간의 배신감을 느꼈어요. 산에서 터덜터덜 내려오면서 하엘이가 말했어요. 나 예전에 엄마가 밉고 싫다고 한 거 후회돼. 민지도 풀이 죽어서 발걸음에 힘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 집에 안 오고 영원히 저기 살면 어떡하지? 엄마는 왜 저런 병에 걸린 거야? 왜? 민지가 속상해하자 하엘이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두 아이는 왔던 길을 되짚어 집으로 왔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웃음병을 치료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웃음병에 걸린 여성들이 벌써 2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과학자와 의사들조차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격리된 여성들은 초기보다 웃음병 증세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태가 몇 달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는 가정주부와 엄마, 직장 여성들의 빈자리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하엘이는 낮에 본 엄마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 하엘이는 엄마 걱정에 답답하기만 했어요. 지구의 과학자와 의사보다 더 똑똑한 누군가에게 방법을 묻고 싶었어요. 우리 외계인 친구들에게 물어볼까? 어쩌면 뭔가 알지도 몰라. 하엘이는 은하계 바깥에 있는 578 은하계의 8457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 친구들을 떠올렸어요. 외계인 친구들이 지난번에 학교가 사라졌을 때도 큰 도움을 준 것이 생각났어요. 하엘이는 당장 메일을 썼어요.
외계인 친구 깐따라 안녕? 네 친구 하일이야. 너의 아기들은 잘 크고 있냐? 우리 지구는 큰일 났어.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웃음병이 돌아서 엄마들이 다 사라졌어. 아이들은 엄마의 보살핌을 못 받아서 엉망이 되고 있고. 참고로 나의 요즘 몰골을 보여줄게. 혹시 웃음병을 고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길 바란다. 하엘이는 셀카 사진을 메일에 첨부했어요. 머리는 까치집에 얼굴엔 온통 때가 덕지덕지 앉은 모습이었어요. 외계인들이 더 열심히 도와주기를 바라며 약간 불쌍한 표정까지 지어 보였어요. 그날부터 며칠이 지나 외계인 깐따라의 답 메일이 왔어요. 하일 선생님아, 잘 있었냐? 깐따라는 잘 지낸다. 행성 8457도 잘 지낸다. 그동안 책도 많이 읽어서 우리는 똑똑해졌다. 웃음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가장 먼저 웃음이 계속 나오는 독버섯을 먹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 세계 엄마들이 다 걸렸다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마도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뇌신경을 마비시켜 웃게 만드는 것 같다. 그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즉시 하엘이는 채팅창을 만들어 깐따라를 대화에 초대했어요.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찾아? 지구의 모든 과학자들이 나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바이러스의 정체를 밝히려면 정부가 모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 하일이가 정부에 얘기해서 그 정보를 받아달라. 내가 얘기해봤자야. 애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주겠냐. 하일이 네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줘라. 우리가 정부 컴퓨터에 들어가 보겠다. 그럼 이만. 하엘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깐따라는 접속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엘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다시 깐따라의 메시지가 왔어요. 왔다! 하엘이가 황급히 달려가 컴퓨터를 들여다보자 화면에 깐따라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정부 서버에 들어가 바이러스 관련 자료를 다 읽어봤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조상도 예전에 겪어본 바이러스 같다. 우리 별에서 개발한 소독약 제조법을 알려줄 테니 그걸 웃음병 걸린 사람들에게 뿌려라. 우리 8457 행성에 있는 재료와 가장 비슷한 재료를 지구에서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라 효과를 장담하긴 좀 힘들다. 하지만 일단 희망을 갖고 해보길 바란다. 깐따라는 소독약 만드는 법을 메일로 보내주었어요. 소독약 만드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애기 똥풀 즙에다 알코올을 섞고 화강암 가루를 곱게 갈아서 뿌린 약이었어요. 그날 하엘이는 민지와 함께 우진이와 반 아이들까지 모두 불러 함께 약재료를 구하러 나섰어요. 아파트 뒷산을 몇 시간 동안 뒤져 애기 똥풀과 화강암을 찾았어요. 알코올은 상가 약국에 가서 구했어요. 친구들이 화강암을 절구에 넣고 빻을 동안 하엘이는 애기 똥풀을 믹서에 넣고 갈았어요. 애기 똥풀을 갈았더니 정말 노란 진액이 나왔어요. 진액과 증류수를 섞은 뒤 화강암 가루를 넣자 노랗고 뿌연 액체가 되었어요.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 아이들은 잠도 자지 않고 밤새 소독약을 만들었어요. 다음 날 하엘이와 민지, 우진이는 함께 버스를 타고 북한산 요양원으로 갔어요. 지난번처럼 요양원이 잘 보이는 바위까지 힘들게 올라간 아이들은 드론을 띄웠어요. 액체가 든 무거운 분무기를 매단 드론은 힘들게 날아올랐어요. 아이들은 모니터를 보며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은 밖에 나오지 않고 요양원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안 보이잖아. 글쎄, 어떡하지?
드론을 이리저리 돌려보다 하엘이가 민지 엄마를 발견했어요. 그 사이에 민지 엄마의 검은 머리가 더 자라 빨간 머리가 잘 눈에 띄지 않았던 탓에 늦게 찾은 거예요. 너희 엄마 저기 있다. 엄마다. 우리 엄마한테 뿌려봐. 그래. 하엘이가 민지 엄마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 스위치를 누르자 혼합액이 엄마에게 칙 뿌려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민지 엄마가 미친 듯이 웃더니 갑자기 정신을 잃고 픽 쓰러졌어요. 어떡해.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 죽었나 봐. 아니야. 잠시 기다려봐. 그 순간 민지 엄마가 재채기를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재채기를 할 때마다 입과 목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재채기를 멈춘 민지 엄마는 잠시 후 눈을 뜨더니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어머, 여기가 어디야? 우리 민지 어디 갔지? 민지 엄마의 얼굴엔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정신을 차린 모양이에요. 민지 엄마는 꽉 닫힌 요양원 정문으로 달려가 외쳤어요. 아니 여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나 집에 가야 돼요. 우리 딸 민지가 기다려요. 제발 내보내주세요. 이런 민지 엄마를 본 아이들은 신이 나서 외쳤어요. 우리 엄마가 정상이 됐어. 빨리 다른 엄마들에게도 약을 뿌려. 정말이네. 효과가 있어. 하엘이는 드론을 신나게 날리며 엄마들 머리 위로 닥치는 대로 소독약을 뿌렸어요. 여기저기에서 엄마들이 픽픽 쓰러지더니 민지 엄마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일어났어요. 병이 나은 엄마들이 요양원 문을 열라고 막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요양원 의사들이 달려나와 정상이 된 엄마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무슨 병이 났지? 그때 공중에서 소독약을 마구 뿌리며 날아다니는 드론을 본 의사들이 소리쳤어요. 저 드론은 뭐요? 한 경비대원이 멀리 바위 위에 있는 하엘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까부터 저 아이들이 드론으로 뭔가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쟤들이 수상합니다. 당장 잡아와요. 뭘 뿌렸는지 조사해봐야겠어요. 경비원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지만 하엘이는 신나게 드론을 날렸어요. 우진이와 민지도 부지런히 새로운 벽에 소독약을 담았어요. 아이들은 경비원에게 잡히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엄마들을 구하고 싶어 열심히 했어요. 엄마들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요양원 마당 한가운데에 기다란 담장이 쳐졌어요. 두 구역으로 갈라 소독약을 맞아 병이 나은 엄마들과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엄마들로 나누었어요. 나라에서는 병이 나은 엄마들도 곧바로 집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진짜 병이 나았는지 더 이상 병이 전염되지 않는지 확인부터 해야 했으니까요. 하엘이와 민지, 우진이는 국립과학원으로 끌려갔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과학자와 의사들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뿌린 게 뭐냐? 웃음병 치료약이요. 외계인들이 가르쳐줬어요. 외계인이라니 그 말을 믿으라는 거냐? 진짜예요. 여기 증거도 있어요. 하엘이가 깐따라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모두 보여주자 그제야 오해가 풀렸어요. 과학자와 의사들은 그 자리에서 소독약 성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애기 똥풀의 노란 액체가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을 했군요. 특히 애기 똥풀의 성분 중 뭔가가 웃음병에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저 원래 애기 똥풀의 효능은 뭐였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이 묻자 과학자 중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옛날부터 애기 똥풀은 마취 및 진정작용이 있어서 약으로 쓰인 겁니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만 수많은 병에 효능이 있습니다. 간 기능 회복, 경련, 기관지염, 변혈증, 복통,
아토피성 피부염, 위궤양, 위장염, 중독, 진통. 됐어요. 아무튼 웃음병에 효능이 있다는 거 아니요? 맞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확실히 효능이 있습니다. 화강암 가루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성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애기똥풀과 화강암을 채취해서 소독약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확실히 검증이 되면 소독약 제조법을 세계보건기구에도 보고해서 다른 나라에도 알려줍시다. 이렇게 지시한 질병관리본부장은 하엘이 일행을 돌아보곤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집에 가도 좋다. 덕분에 소독약을 찾았으니 나중에 학교에 연락해서 상을 주도록 하마. 하엘이는 상이라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보다 우리 엄마는 언제 들어오세요? 집에 가서 기다려라.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없어지면 어머니가 집에 가실 거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물었어요. 너희들 아까 봤니? 뭐? 엄마들이 재채기할 때 나오는 검은 연기들이 한 대 보여서 어딘가로 날아가는 거. 그건 노폐물이나 바이러스들이 죽은 거 아닐까? 글쎄. 그런데 뭔가 으스스한 게 기분이 나빠. 에이, 잘은 모르지만 엄마도 병이 나오면 그만이지 뭐. 우진이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아이들은 그저 고개만 갸웃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전국에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 안에 애기 똥풀을 모조리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트럭으로 실려온 애기 똥풀이 제약회사에서 소독약으로 만들어져 전국으로 배포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민지의 느낌이 맞았어요. 공중에 떠오른 검은 연기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어요. 검은 연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먹구름처럼 커져만 갔어요. 세계 곳곳에서 웃음병이 치유될 때마다 엄마들 몸에서 빠져나온 검은 연기는 점점 거대해져서 하늘을 뒤덮었어요. 저 먹구름은 뭐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을 했어요. 어느 날 밤 먹구름 사이에서 천둥번개가 치더니 벼락까지 치기 시작했어요. 번개와 벼락은 이내 음침한 빛을 내며 마구 뒤엉키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일이람? 세상에, 처음 보는 현상이야. 저게 무슨 일이야? 공중에 검은 구름이 도시로 내려와 건물들 사이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구름이 스며들자 이번에는 남자들과 어린이들까지 웃음병에 걸려 웃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웃기 시작했어요. 긴급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구름이 도시를 덮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웃음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하엘이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급히 컴퓨터를 켜서 깐따라에게 연락을 했어요. 깐따라야, 큰일 났어. 네가 말한 대로 소독약을 뿌렸는데 검은 연기가 나오더니 이젠 온 나라가 웃음병에 걸리게 생겼어. 그러자 화면에 방독면을 쓴 깐따라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엘 선생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금 지구에 거의 도착했다. 기다려라. 너희들이 왜 지구에 와? 그 검은 연기, 우리도 연구해봤다. 오늘 아침에 검은 연기의 정체가 밝혀졌다. 검은 연기는 바로 행성 2784 놈들이다. 2784? 그래, 우리 별을 한때 점령했던 나쁜 놈들이지. 예전에 지구에서 돌아온 우리가 힘이 강해지는 걸 보고 이번에는 놈들이 지구를 노리고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저 검은 연기가 외계인이란 말이야? 외계인들은 모두 문어나 오징어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우린 외계인 중에서 잘생긴 종족이다. 2784 행성 외계인들은 검은 바이러스 형태로 퍼지는 아주 이상하고 못생긴 외계인들이다. 하엘이는 깐따라 말에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꾹 참았어요. 외계인들은
정말 각색이구나. 그럼 공룡처럼 커다란 외계인도 있고 말미잘처럼 작고 못생긴 외계인도 있다. 이 2784 행성 외계인들은 너희가 맞설 수 없는 녀석들이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 기다려라. 깐따라야, 고마워. 하이리 선생은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고 있어라. 그래, 알았어. 하이리는 이 소식을 알리려고 민지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여러 번 갔지만 민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왜 안 받지? 무슨 일이 있나? 하이리는 창고를 뒤져 방독면을 찾아 쓰고 민지네 집으로 갔어요. 막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집안에서 민지 아빠와 민지가 미친 듯이 웃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하이리는 놀라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민지와 민지 아빠도 웃음병에 걸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하늘은 어제보다 더 시꺼맸어요.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문을 꽁꽁 닫아 걸었어요. 창문과 문틈에 테이프를 붙인 집도 있었어요. 병균이 스며들어올까봐 겁이 나서였어요. 하이리는 창문 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깐따라별 외계인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에 뭔가 번쩍하더니 오징어같이 생긴 외계인들의 우주선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왔다! 하이리가 기뻐할 틈도 없이 갑자기 우주선들이 사방팔방에 레이저 광선을 쏘며 검은 연기 속을 헤치고 다녔어요. 오렌지색 광선에 맞은 검은 구름들은 마구 뒤엉켰다가 흩어졌어요. 우리 편 잘한다! 다 무찔러라! 하이리는 깐따라와 외계인들을 힘껏 응원했어요. 그날 저녁 외계인들의 전쟁 소식은 뉴스에도 크게 나왔어요.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깐따라의 별에서 지구를 구할 지원군이 왔습니다. 지금 검은 연기를 헤치며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이리는 재빨리 컴퓨터를 켜고 통신을 보냈어요. 깐따라, 빨리 와줘서 고마워. 하이 선생님아, 걱정 마라. 우리 별에서 비행 접시 5,000대가 왔다. 온 지구의 검은 연기를 제거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이 녀석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잘 안다고. 오렌지색 방선 한 방이면 싹 보내버릴 수 있거든. 우와, 깐따라, 너만 믿는다. 하이리는 불끈 쥔 주먹을 힘차게 흔들며 응원을 보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외계인들의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하이리와 아빠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창밖의 전쟁을 지켜볼 따름이었어요. 하늘은 온통 오로라 같은 광선들이 쉴 새 없이 번쩍였는데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것만 같았어요. 땅으로 떨어져 내린 검은 연기들이 단단한 공처럼 뭉쳐 굴러가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지구인들이 나섰어요. 먼저 군인들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아서 연기 덩어리들을 폭파시켰어요. 작은 연기들은 화염 방사기로 태워버리기도 했어요. 하늘에서는 외계인들이, 땅에서는 지구인들이 검은 바이러스를 모두 물리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마침내 뉴스에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전 세계 인류 여러분, 우리 지구인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우호국인 8457 행성 외계인들과 힘을 합쳐 웃음 바이러스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깐따라별의 도움으로 지구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하이리와 아빠도 아파트 복도의 나뒹구는 까맣게 불탄 바이러스제를 청소하면서 기뻐했어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이리가 서둘러 민지네 집으로 달려갔더니 민지가 마침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어요. 하이리를 본 민지가 신나서 외쳤어요. 하이라, 나 병이 다 나았어. 정말? 민지야, 진짜 다행이다. 둘은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마침내 엄마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요양원에서 나온 엄마들은
모두 환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엄마들을 보자 아이들과 아빠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엄마와 가족들이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우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자 전 국민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하엘이도 뉴스를 보며 엄마를 기다렸어요. 오후가 되어야 엄마가 집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아빠가 전해주었어요. 그 사이 하엘이는 깐따라부터 만났어요. 전쟁을 끝낸 깐따라의 우주선이 하엘이네 학교 운동장에 착륙했기 때문이에요. 고마워, 깐따라야. 아니다, 하엘이 선생님아. 민지도 달려와서 깐따라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깐따라, 너무 오랜만이야. 반가워. 민지 선생님도 잘 있었냐? 이번에 우리 아이돌도 데리고 왔다. 깐따라가 뒤에 있던 외계인들을 소개했어요. 깐따라 뒤에는 외계인들 수십 명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어요. 뭐? 이게 다 네 아이들이라고? 히히, 내 아들, 딸들이다. 손자들도 몇 명 있어. 우와, 진짜 대단해. 깐따라가 민지와 하엘이를 보며 고개를 꼬았어요. 하엘이 선생님은 아직도 민지 선생님이랑 결혼 안 했냐? 야, 우리 아직 초등학생이거든. 하엘이가 어이없어 했어요. 민지는 쑥스러운지 혀를 쏙 내밀었어요. 지구인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다음번엔 꼭 둘이 결혼해라. 깐따라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다음 날 깐따라가 외계인 대표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감사장을 받았어요. 깐따라가 답례로 멋진 연설을 했어요. 지구인들아, 우리에게 엄마는 소중하다. 엄마 말 안 듣고 잔소리쟁이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쁘다. 앞으로 엄마에게 잘해라. 이 세상에서 엄마보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는 우리가 출동하지 않도록 잘하기 바란다. 연설이 끝나자 외계인들은 자기들 별로 돌아갔어요. 5,000대의 우주선이 일제히 돌아가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하엘이가 서둘러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와 있었어요. 엄마는 활짝 웃으며 하엘이를 맞아주었어요. 하엘아, 엄마! 하엘이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우리 아들 그 사이 많이 컸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다시는 집 떠나지 마세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도 하일이랑 아빠 보고 싶었어. 눈물을 닦으며 엄마는 아빠와 하일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 내가 잘해줄게. 아빠도 엄마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줬어요. 그런데 도대체 집골이 이게 뭐야? 청소도 안 하고 먹은 건 치우지도 않고. 따스한 분위기도 잠시 갑자기 엄마의 폭풍장 소리가 시작되었어요. 하엘이와 아빠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엄마가 돌아온 것이 정말일지 확실했어요. 엄마, 나 놀이터 잠깐 갔다 올게요. 민지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오늘만 봐준다. 밥 먹기 전에 와. 밥 먹기 전에 오라는 엄마 말이 왜 그렇게 정겨운지요? 하엘이가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하엘이 뒤통수로 엄마의 날카로운 잔소리가 날아왔어요. 하일아, 너 그리고 잠바 어떻게 했어? 하늘색 잠바. 하엘이는 못 들은 척 얼른 문을 닫았어요. 놀이터에서 만난 민지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엄마들이 돌아오니까 참 좋다. 그치? 두 아이가 드론을 달리며 한참 놀고 있는데 하엘이와 민지 엄마가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집에 일거리가 산더미야. 어쩌면 요양원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정말 편했는데. 그러기 말이에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듣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엄마에게 잘해야겠어.
민지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외계 바이러스가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로 엄마를 으깨들어야겠다. 그 말 좋다. 행복 바이러스. 나도 엄마한테 옮겨줘야지. 맞아. 그때 엄마가 하이리를 발견하고 멀리서 불렀어요. 하이라, 밥 먹기 전에 오랬지? 어서 와. 민지 엄마도 민지를 보고 불렀어요. 민지야, 그만 놀고 가자. 네, 엄마. 두 아이는 엄마들을 향해 신나게 뛰어갔어요.